지난 시간에 레피드 마이너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잘 하셨으면은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시키면은 레피드 마이너 초기 화면이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블랭크 프로세스를 누르시든 여기를 이제 닫아 주시면 초기 화면이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서 다시 보시면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우리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뭐였죠? 아이리스 데이터, 붓꽃 데이터를 먼저 레피드 마이너로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불러 들어오는 이제 명령어는 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적 있었죠. 레피드 마이너에서 필요한 명령어는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요 화면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정제하거나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하여튼 뭔가 명령어를 내리는 건 전부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범주별로 찾으셔도 되고요. 예. 또는 잘 모르겠으면 여기 이제 검색 그 검색 창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타이핑하게 되면은 그 비슷한 오퍼레이터들을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뭔가 읽어야 되겠죠. 리드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리드 CSV, 리드 엑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건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데이터 셋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 세트를 쭉 보시면은 지금 불러올 데이터는 요거예요. 아이리스 CSV. CSV는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콤마 쉼표로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엑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데이터의 확장자는 CSV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레피드 마이너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열어주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개의 수치 데이터, 꽃잎, 꽃받침의 폭과 길이에 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때 품종이 세토사인지 버지니카, 그 다음에 버시컬러 세 가지 품종 중에 어떤 것인지 구분되어 있는 열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데이터의 개수는 약 150개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피드 마이너에서 리드라고 이제 치게 되면 리드, 엑셀, CSV, URL, SPSS 등등 굉장히 리드에 관한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CSV, 왜냐면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가 CSV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CSV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프로세스 화면, 빈 화면에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리드 CSV를 요 이제 프로세스 화면에 갖다 놓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편에 파라미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파라미터는 이 오퍼레이터에서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될 옵션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여기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제 이 오퍼레이터를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CSV 파일로 돼 있고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choose 파일이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면 어떤 파일을 불러올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셋, 제가 보내드린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딘가에 이제 저장해 놓거나 풀어 놓으신 폴더가 있죠. 거기로 이제 찾아가서 아이리스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import configuration wizard라고 있죠. CSV 파일이나 또는 엑셀, 여기 엑셀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 옵션들을 파라미터들을 다 지정해 줘서 이 오퍼레이터를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오퍼레이터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임포트 위저드라는 게,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위저드 이렇게 마술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버튼이 있는 경우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서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파일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저장해 둔 그 파일을 이제 위치를 찾아가서 아이리스 데이터 있죠. 아이리스 CSV를 선택을 해주고 Next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자, 이런 항목들을 사실 요 위저드를 쓰지 않으면 여기서 다 일일이 이제 손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위저드를 쓰게 되면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헤더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머리글의 행이 있는지 없는지 얻게 되면 이제 요것까지 데이터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요 첫 번째 행은 이제 머리글이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머리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원래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손대실 거 없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들이 제대로 불러와줬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 보면 no problem이라고 떠요. 그러면 이 프로블럼이 뜨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no problems라고 뜨니 이제 next. 그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각각의 그 우리 이걸 열이라 그러죠. 요 가로로 된 걸 행이라 그러고, 요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줄을 열이라 그러는데, 요 열들이 보면서 그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인테저, 리일 또는 뭐 이것이 명목항이다. 일단 래피드마이너에서는 이 데이터 형태를 보고 이것이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또는 명목형인지 이것을 보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변수의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no problem이 나오죠. 그럼 이제 finish 하면 이 데이터 형태로 불러지게 되고, 만약에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이게 분명히 실수형인데 문자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일단 여러분 이제 지금 처음 래피드마이너를 지금 실습해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옵션을 바꾼다든지 그런 복잡한 기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가장 최초에 부여된 그냥 그 기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ish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저드를 통해 가지고 read CSV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 오퍼레이터를 지금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장해 놓은 아이리스 CSV 파일을 불러와서 이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죠.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out이라고 되어 있죠. 이 out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 result RES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 요 오퍼레이터를 실행한 다음에 일로 와서 리절트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래피드마이너는 이제 전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거예요. 오퍼레이터들을 나열을 하고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리절트로 선을 연결해 주게 되면 그 리절트 연결된 결과가 화면에 표시가 되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건 지금 뭐죠? read CSV를 통해서 아이리스 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냥 그걸 그대로 리절트로 좀 연결했어요. 그럼 이걸 실행시키면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버튼은 요거예요. 래피드마이너에서 실행 버튼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요 화면상에 보이는 프로세스들이 전부 실행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요 하나밖에 없죠?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이 CSV 그 하나만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엑셀을 열어가지고 요 아이리스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봤던 결과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역시 래피드마이너에서도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엑셀로 봤었던 형태하고 좀 똑같아요. 그래서 꽃잎의 그 꽃받침의 길이와 폭에 대한 4가지의 그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종인지 표시되는 열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절트는 여기 보시면 리절트라는 요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오퍼레이터들을 막 나열했던 그 프로세스 화면이 있죠. 그건 어디냐면 요걸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디자인. 요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초의 오퍼레이터들을 나열해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요 화면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싶으면 리절트. 요거. 예.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터보나 오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요. 사실 요 기능들은 유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무료 버전으로 래피드마이너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요 뒤에 기능들은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고요. 단 30일 동안 요걸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30일 동안 그 트라이얼 기간 동안 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 30일이 끝나면은 요 기능들은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요 디자인과 리절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디자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리드 CSV 요 프로세스 화면이 뜨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지금 요거 한 거예요. 데이터 불러오기. 예, 해가지고 리드 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왔어요. 자, 우리가 리드 CSV 오퍼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아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래피드마이너에 이제 인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라면은 데이터를 읽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변수 제거 요걸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반드시 뭘 먼저 하라 그랬죠? 예, 여기 지금 교재에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좀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먼저 불러왔으면 이 데이터가 이상치가 있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분석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시각화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라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래피드마이너에서 데이터 이제 불러왔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 숫자들을 눈으로 쭉 보면은 사실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요걸 한번 시각화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래피드마이너는 이 시각화 도구를 또 시각화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리절트 여기서 요 밑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 그 다음에 밑에 스태티스틱스라고 되어 있는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각종 대표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넘버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1년 번호예요. 여러분 엑셀로 열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냥 1년 번호로 1번부터 150번까지 그냥 번호가 쭉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1년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150번까지 있고, 예, 평균이 뭐 75이다. 이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꽃받침에 같은 경우는 꽃받침의 길이가 최소 4.3에서부터 약 7.9 요런 범위를 갖고 있구나. 꽃받침은 그다음 평균이 5.8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시면 그 데이터를 그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는 4.3에서 7.9고 분포 형태는 한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민, 맥스와 그 히스토그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품종에 대해서는 세 가지 품종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는 이제 세 가지 품종이 있고 각각 약 50개씩 동일하네요. 비율이 50개의 데이터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 형태와 그러니까 분포 형태와 그다음에 평균이 얼마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요 스태티스틱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누르게 되면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가능하냐면은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플롯 타입에서 보시면 래피드마이너에서 이제 래피드마이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 그래프 형태들이 지금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 그래프라든지 뭐 지금 보고 있는 산점도 스캐터 플롯 또 다음에
여러 그 스캐터 플롯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처음 보는 그래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캐터 플롯은 2차원 평면상에 두 변수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변수는 여기서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X축으로는 지금 케이스 넘버 불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X축으로 꽃잎의 길이,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이제 꽃받침의 길이를 이제 놓고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색깔 구분은 품종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품종으로 해줬을 때, 네, 보면은 이렇게 한 그룹, 뭔가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확연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축을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걸로 세팔 위드스라고 하면은 세팔 위드스와 이제 랭스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땐 각 품종을 파란색이 뭐죠? 세토사는 좀 구분이 가능한데 나머지 두 개 품종은 좀 혼재되어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스캐터 플롯은 X, Y, 그러니까 하나의 쌍,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스캐터 플롯이죠. 근데 이제 변수가 만약에 여러 개이다, 두 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네 개 종류잖아요. 네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 두 개씩 뽑아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번 그려야 되겠죠.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이제 스캐터 매트릭스. 스캐터 매트릭스라 그러면 각 변수의 그 조합에 대해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그릴 필요 없이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요 데이터 세트의 그 특징과 그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어떤 미지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세 개의 품종을 예측하려는 지금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파란색이냐, 주황색이냐, 초록색이냐, 어떤 품종이냐를 좀 예측하려고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요 세로축이 세팔 랭스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세팔 위드스. 만약에 이 두 변수를 가지고 품종을 구별하겠다 하면은 얘는 파란색은 잘 구분하지만 요거는 좀 섞여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보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변수를 페탈 랭스와 세팔 랭스로 그 두 개의 변수를 선택하게 되면 비교적 세 개의 품종을 잘 구분하게 되겠죠. 그럼 변수의 중요성, 이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린 아직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요 변수하고 이 변수가 지금 이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뭔가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래프가 다른 것보다 여기 보면 밑에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평행 그래프, 패러럴, 그 다음에 엔드루 커브가 있는데 이제 데비에이션, 이건 뭐냐면은 한번 눌러볼까요? 데비에이션이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은 요 네 개를 이쪽으로 다 옮겨 놓으세요. 레피드 마이너스에서는 이 변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외하고 하는 건 이제 요걸 요 기능, 요 버튼을 통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선택되고요. 또는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주고 한꺼번에 옮기셔도 되고요. 그러면 요 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데비에이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는 컬러, 스페이스, 종으로, 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품종에 따라 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요 각 변수들의 그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 그 3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평균과 3포를 요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탈랭스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품종, 파란색 품종이죠. 파란색 품종이 지금 뭔지는
여기 써있네. 세토사. 세토사 같은 경우는 페탈 랭스가 평균이 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버시컬러 같은 경우는 약 4.26 정도, 레피드 마이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리면은 이 숫자 값들이, 마우스를 살짝 올리는 팝업으로 이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지니카 같은 경우는 평균이 약 5.52 정도 된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페탈 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종을 지금 구분하려는 모델을 만들려는 거지. 그랬을 때, 페탈 랭스 같은 경우, 이 변수를 사용하면은 뭔가 이 세 개의 변수를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겠네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요 변수 같은 경우, 세펄 위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세 개 품종의 값들이 지금 막 혼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 개 품종의 그 세펄 위드스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평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포가 어느 정도 산포까지 고려하면 요 세 개 품종의 그 데이터 값들이 여기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품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요건 예측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변수의 중요도를 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품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요 변수가 되겠고 페탈 랭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를 보라고 하면 잘 구분되는 게 요게 있네요. 페탈 위드스 요걸 가지고 변수를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보면 여긴 약간 겹치지만 요건 잘 구분해야 되겠네. 그래서 순서를 보면 1, 2, 3, 4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이상치가 있는지 또는 중요 변수가 뭔지 앞으로 분석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